안녕하십니까. 잔디학원 원장 조한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바뀐 물리 대회와 그 다음에 각 진학고교별 물리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약 1시간가량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학습 전략에 있어서 제가 원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자랑인데, 저희 팀 저는 서울대 물리학과 석사, 박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유일하게 이제 석사인데, 저는 박사 중퇴입니다. 저기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중퇴를 했고, 나머지 선생님은 전부 다 박사 수요 이상의 학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맞선 때 사진이고, 배쌤은 배승희 선생님인데,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요즘은 하여튼 좀 펌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박사 받으시고 이제 다시 합류하기도 하셨는데 상당히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물리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중학생이 물리 학습을 한다는 건 타겟이 명확하답니다. 어떤 뜻이냐면 중학생이 물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영재고 대비를 할 것이다. 두 번째, 물리대회에서 중급, 고급 대비를 할 것이다. 세 번째, 의치에 대비를 할 것이다. 네 번째, 이과에 진학해서 최상위 성취를 얻을 것이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중학생이 물리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2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물리1만 배워서 쓸모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물리2는 되어야 어느 정도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각 학교별로 과연 물리학습이 필요한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일반고, 자사고, 의체를 진행하는데 물리학습이 필요한가? 첫 번째, 지나가자마자 교내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유일하게 학생부에 기재가 됩니다. 외부상은 기재 안 되지만 학생부에 기재되는데 주의해야 될 건 학교장 상, 즉 1등만 기억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긴 한데 1등만 기억하긴 해도 여하튼 이 학생부 기재가 되고, 두 번째, 대학 캠프 참가에 유리합니다.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공대 캠프인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포스텍인데 보통 고등학교 2학년 때 참가합니다. 재밌는 건 이 캠프에 참가한 학생은 특이하게 그 대학을 갑니다. 그 참 이상하게도 그렇더라고요. 특히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이버 영재원을 통해 가지고 이 점수를 딴 다음에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데,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2박 3일 동안 캠프 참가할 때 적혀있는 내용이 뭐냐면 위 학생이 이 캠프를 참가한다고 해서 이 카이스트 진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2박 3일 마지막 날 다시 설문지 돌립니다. 위 학생은 카이스트에 진학할 생각이 있는가? 그럼 묻는 거죠. 루머를 찍는 겁니다. 좋은 학생을 미리 뽑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카이스트 다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대 입시 대비인데, 서울대 입시는 정시, 수시, 전공적성 모두 다 면접을 봅니다. 여기에 면접은 해마다 바뀌긴 하는데 수학을 보고 과학 4과목 중에 1과목, 또는 수학, 물, 화, 생지 5과목 중에 2과목, 또는 5과목 중에 1과목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하튼 만약에 학생이 어느 전공으로 하나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 물리를 준비한다 라고 치면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이 물리 입시 대비를 해서 수시 준비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내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 준비, 수행평가, 근데 수시 준비까지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예, 학생들 보내신 이제 학부형, 선배 학부형들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중학교 때 해놨던 물리가 여기 포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영재고 가고 진학은 물리 고급이 필요한가? 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대회 고급이 필요한가 되어 있는데, 왜 제가 밑에 안 적었냐면 이건 조금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실제 학부형 한 분이 입시사정관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술 한잔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자기소개서 같은 데는 이 입상 내용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여기에 물리학회 또는 KMO학회 등등에 대해서 거꾸로 영재고 과거에서 입상자 명단을 입수한답니다. 그래서 역으로 찍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합격한 학생을 보면 입상자가 많은 게 EEO하고 분간되는 게 EEO가 연결되기도 하고, 물론 물리대회를 준비한 학생들이 또 좋은 성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결과를 보면 같다는 거죠. 그 다음 제일 많은 거 영재하고와 과거에 대한 과거 차이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재고 과거는 일단 짓기 전에 영재고가 총 8개인데 보통 광주는 노란색인 이유가 잘 안 갑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 지역 균형 발전으로도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지균형으로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여기 대치동에서 많이 안 보내기 때문에 일단 7개만 적었습니다. 서울, 경기, 한가영, 대전, 대구, 세종, 인천이고, 그 다음에 과거는 크게 3개인데 보통 서울에서는 한성하고 세종이고, 그 다음에 분당 같은 경기 지역은 경기 부가구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영재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영재고는 한가영이 기준입니다.
한가액은 시험 제도가 좀 특이해서 좀 뺍니다. 자, 어떻게 따지냐면 서울가고 경기영재고 같은 경우는 시험 성격 순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1차는 대부분 통과하고 대부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치필 기회를 줍니다. 반면에 대전, 대구, 세종 같은 경우에는 내신으로 아예 1차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가끔씩 자기소개서 우선 선발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영재고에 가고 이게 가장 큰 이 차이점은 지나가고 난 다음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입니다. 영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리가 90점이다. A입니다. 근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리가 99점 나왔다. B일 수도 있습니다. 왜? 물리는 물리 올림피아드 한 학생과 수학은 KMO와 화학은 화올과 등등하고 붙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평가에 늪에 빠져가지고 99점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재고가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도 틀립니다. 과거는 보통 1학년, 2학년 1학기 때 고등학교 공통교과가 다 끝납니다. 반면 영재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과학고등학교는 일반고하고 똑같이 일주일에 거의 40몇 시간이 넘어가는데 영재고는 대학하고 똑같습니다. 주당 20시간입니다. 아침 8시에 기숙사에 나와서 오후 6시까지만 안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시간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는 여기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또는 과학 심화 활동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과학고를 위한 마지노선은 언제냐? 과학고 같은 경우 지금 3월인데 3월부터 시작해도 안 늦습니다. 꼼꼼하게 해서 이게 맞기만 한다면 꼼꼼하게 해서 3월부터 수학학을 하면 합격에 대한 최소 요건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건 합격 최소 요건입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 우수자도 가능합니다. 실제 이제 어떤 경우냐면 여기 사배자도 있고 또는 지역 균형 발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학 후 학습은 별개입니다. 자, 강북의 한 학생이 이제 붙은 거예요. 그래서 12월 초에 발표가 나는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붙자마자 미친 듯이 선행을 해야 됩니다. 학원 뛰어다니면서. 근데 이 학생이 정보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붙었다고 그때부터 수금을 하러 다닌 겁니다. 친척집 가서 어머니 숙모 삼촌 찾아가서 제가 이번에 영어 과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입학을 한 거예요. 3일 만에 자퇴했습니다. 왜? 심한 경우에는 대치동 학생들 물리와 물리2 일반 물리까지 심하면 만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학생 태어나 처음으로 물리를 본답니다. 당연히 기절하죠. 옆에 애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고 그다음에 진학 후는 별개의 문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서울가고를 위한 마지노선은 적어도 중학교 2학년 연합방학까지는 물리2 또는 잔디 레벨 C 정도까지는 이수를 해야 됩니다. 또는 중학교 2학년에는 올림피아드 일개 부분, 즉 여기 올림피아드라고 한 이유가 물리대회 또는 KMO 또는 화올 모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과목 정도 이상만 해도 충분합니다. 요즘은 올림피아드도 양이 많아져서 하나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연합방학까지는 고등수학 진도가 완성되어야만 서울가고를 진학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년도, XX년도 영재고 입시에서 이걸 보는데, 요거 한번 보십시오. 서울가고 8.5, 2, 0.5. 물론 한 4, 5년쯤에 여기 서울가고 교장 선생님이 생물 출신으로 바뀌어가지고 물리가 출제되지 않은 적도 있지만, 물론 이 출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입학하고 난 다음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보이시죠? 자, 과학 12문항 중에 8.5문항, 심할 때 10문항까지가 물리입니다. 그래서 당락을 물리가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1등부터 300등까지 수학하고 그 다음에 과학을 비교해 봤습니다. 수학은 1등부터 300등까지 다 있죠. 즉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즉 수학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반면에 과학은 1등부터 120등까지 끊어졌죠. 즉 과학에서 변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특히 물리가 변별력이 많이 작용을 하죠. 자, 그럼 물론 화학을 다 틀리고 물리만 합니다. 이런 물건은 하겠지만 나머지 과목이 비슷했을 때는 물리가 아무래도 변별력이 많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영재고 입시를 할 때 어머니들이 수학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상하에서 60% 이상 기출됩니다. 기하조합 등이 40%입니다. 자, 이게 수상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창의수학 찾고 기하 찾고 이러는 겁니다. 실제 수상화, 즉 특히 요즘은 수상, 만약에 기하 부분은 어디냐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수학책, 거기에 작도가 나오고 즉 닮음 그 다음에 이 증명이 나오고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닮음이 나옵니다. 이걸 열심히 하면 되는데 수상화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상화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영재고 대비를 위해서 K물 필요하느냐?
영재고 대비와 KMO의 유사성은 약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자 KMO 이 준비를 한다. 이건 좀 시간 손해 같습니다. 영재고 대비를 위해서 굳이 KMO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KMO를 하고 있다. 그럼 하십시오. 왜? KMO를 하게 되면 학생이 문제에 대한 이 인식이 상당히 깊어진답니다. 그러면 사고방식이 넓어지기 때문에 영재고 시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냥 영재고 입시를 위해서 KMO까지 하는 건 조금 오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간 손해도 있고요. 그 김에 차라리 다른 과목을 더 공부하고 또는 수학 진도를 더 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영재고 입시에서 과학학습 방법인데 문제가 뭐냐면 과학 공통학습 방법에서 2014년에 선행금지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등 기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를 예로 들면 물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에너지란 파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에너지란 파트가 고등학교도 나오죠. 그러면 에너지란 파트는 중등 기반에 근거하기 때문에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라는 개념, 물리2 끝에 나옵니다. 그 개념은 중등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 양자역학에 해당되는 문제는 기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과학 책 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각 영재고별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학부형이라고 하고. 그랬더니 전부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중등과학 심화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서울과하고 경기는 좀 예외입니다만 대부분 중등과학 심화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화학하고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먼저 얘기하면 선행금지법에서 이전부터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중등 기반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생물을 예를 들겠습니다. 생물 같은 경우에 어머니가 아시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중학교 과정입니다. 그럼 고등학교 과정은 TSH, 티록신 스티뮬레이터 호르몬, 즉 영어로 바뀐 것 뿐입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죠. 물론 약간의 시간은 있죠. 결국 중학교 과정만 잘 되어 있으면 이 고등학교 과정은 굳이 많이 손대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등과학책 읽기라고 하는데 중등과학책 읽기는 교과서가 아니고 자 참고서가 중요합니다. 오투나 완자를 제가 추천하는데 하이탑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등과학 그 자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탑보다는 자 여기에 말씀드린 오투나 완자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꼼꼼하게 읽으면 되는데 끝없이 읽으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가영 보낸 여학생이 여기서 중등과학책을 40분을 보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등과학책 읽기가 중요하고 지구과학 생물도 마찬가지 거의 근사에서 나옵니다. 학생들이 중등과학책 읽기를 하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배운 생물지학이 중등과학에 다 있네요. 수업을 잘 안 듣는 거죠. 실제 기반 위에 중등과학 기반 위에 고등이 쌓이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은 좀 심합니다. 왜냐하면 화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행금지법에 대해서 아예 화학은 시작이 오비탈입니다. 중등과학이 오비탈의 말이 없죠. 그래서 애시당초 대놓고 중등과학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중등과학책 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물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리는 중등과학 기반인데다가 자 화생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단시간 내에도 성적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물리는 수학하고 비슷하게 많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0점에서부터 만점까지 고르게 분포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평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물리생이나 그런 게 아니고 영재고 대비에 대해서는 자 물리가 상당히 변별력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고등학생이면 영재고 가고가 아니면 물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영재고를 대비한다. 그럼 반드시 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재고 입시에서 물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과목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이 있을 때 학생들이 자 수학을 100시간 공부하고 80점이 나오면 만족을 해요. 근데 물리 10시간 하고 80점 나오면 화냅니다. 근데 점수를 보세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이 차이입니다. 오히려 자 물리도 수학만큼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근데 이 단기간에 학습하기 어렵다는 약점과 게다가 흥미를 잃기 쉽고 가르치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힘듭니다. 그러지만 거꾸로 물리가 잘 되어 있다면 이 영재고 입시에서 매우 강한 전략 과목. 왜냐하면 수학하고 물리 공부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암기입니다. 상당히 준비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물리를 빨리 학습한다면 더더욱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면 서울과고에서 예전에 한번 이 기출 입학생에 대한 출신 분석입니다. 그랬더니 물리 올림피아드 분석이 40%, KMO가 30, 기타가 30이었습니다. 물론 KMO하고 물을 같이 하는 경우는 뺐습니다만 자 물을 같은 경우가 왜 그러냐면 물리하는 학생이 머리가 좋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물리를 잘하는 학생은 대부분 수학을 잘합니다. 하지만 수학을 잘한다고 물리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물리하는 학생들이 보면 세계대회에 시작을 하는 걸 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이 잔디 물리학의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물리학 1과 2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드리자면 일단 물리학 1의 장점은 넓은 영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됩니다. 너무 산만합니다. 거의 백화점에 간 느낌입니다. 어떤 물건을 산다기보다 그냥 물건을 구경하는 겁니다. 게다가 물리적 접근이 아니고 공학적 접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기 유도단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리학 교과서에 심하면 반 페이지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파트에 가르친 건 전자기유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아예 교과서를 무시하고 프린트 수업을 합니다. 심하면 16페이지를 줘요. 그 반 페이지 가지고 당장 6시간을 수업합니다. 뭔가 조금 현장하고 실제 안 맞다는 거죠. 두 번째 물리2 같은 경우에는 물리 전 영역에 대해서 공식 접근에 대해서 상당히 물리를 알아보기에 좋다는 거죠. 공식도 있고. 근데 단점은 너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수학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2학년에 배우는 이계 미분 방식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풀 수 있다. 힘듭니다, 이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물리완이 발목에 재밌게 했다가 물투는 가슴에 뜨아 해서 물투를 포기합니다.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완만 해서는 쓸모가 없다는 거죠. 물리2는 되어 있어야만 분명히 어떤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미를 잃고 보통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이겁니다. 이는 단계별 계단 구조입니다.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방에 허들을 높이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잔디 물리학은 O, A, B, C, D, E로 6단계입니다. 이번에 O를 추가했습니다. 자, O는 중등하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물리 영역이고 그 다음에 E는 전공물리입니다. 이까지를 전부 다 한 번에 커버하는데 1-4피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어머니를 항상 제가 설명하지만, 자, 산을 올라가는데 정상은 한 군데입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컵을 도냐, 아니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죠. 결국 올라가면 끝은 똑같습니다. 근데 과정에 들어가서 영재고는 서술형으로 간다, 과거는 그 다음에 공식을 위주로 한다, 물리대회는 객관식을 위주로 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영역에 대해서 이 수준을 넘어가면 제가 볼 때 이 네 가지 과정은 조금의 연습이지 그 본질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1-4피라고 주장하는데 영재고 대비 가고 대비 물리고 대비 고급 대비 마지막으로 고교 내신도 사실은 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A, B, C, D를 단계별로 했는데 겹친 건 제가 잘못 그린 게 아니고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행 물리 영역을 좀 보죠. 맨 처음에 물리학 1입니다. 그 다음 물리학 2, 그 다음에 일반 물리입니다. 근데 일반 물리에 대해서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처음에 대치동 와서 부모님들이 일반 물리에서 거의 신격하더라고요. 자, 물리를 전공한 물리학자에서 일반 물리를 말씀드리면 일반 물리란 물리를 푸는 가장 저급한 영역입니다. 아니 어려운데요. 물론 어렵죠. 처음 배우니까. 하지만 왜 그러면 물리학과에서 일반 물리를 1학년 때 배우고 더 전공 물리를 배울까? 더 고급 내용을 배울수록 더 어려운 문제 쉽게 푸는 거죠.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물리 뭐냐? 일반 물리에 전 영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이 물리학 2를 배웠다. 이제 일반 물리 배워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물리학 2를 배운 건지 가방이 배운 건지는 구분하셔야죠. 그냥 아이는 앉아있고 그냥 멍하게 있는데 가방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럼 일반 물리 배워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자, 외국 영화를 틀어주고 자막도 없이 처음 듣는 언어 듣게 해보십시오. 스트레스 받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물리학 2도 잘 이해 못했는데 일반 물리 앉아서 보면 처음 듣는 언어의 외국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학생 물리학 2를 열심히 했다. 수준이 충분하다. 그럼 저라도 일반 물리 배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에스컬레이터도 물리학 1, 2, 일반 물리 이건 아니라는 거죠. 즉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입혀달라는 겁니다. 자, 여하튼 다시 이 영역을 좀 보자면 물리학 1, 2와 창의 물리, 그 다음에 심화 물리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피사의 사탑에서 갈릴레오가 자, 2개의 돌멩이를 떨어뜨려서 자, 모든 물체는 똑같이 운동한다는 걸 실험했다. 사실 실험한 적 없습니다. 이걸 사고 실험, source experiment라고 합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준은 물리학 1, 2 수준인데 교과서 밖에 있죠. 이런 걸 보통 창의 물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냥 좀 생각해보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심화 물리 말 그대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일반 물리 또는 전공 물리 일부 같은 이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뭔데요? 자, 물리대에 자, 영재고 대비 물리를 한다. 그러면 물리학 1, 2에다가 창의 물리.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물리학 1, 2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대회 고급을 대비한다.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 물리학 1, 2, 심화 물리. 자, 뭐였습니까? 공통점은
둘 다 물리학 완투가 기준입니다. 아까 초반에 영재고 대비할 때 수상하가 주의하듯이 마찬가지로 물리도 물리학 완투 결국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여기하고 들어가서 물리학과 물리학 2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2014년 이전입니다. 이때 서울가구가 일반 물리 깨뚫었죠. 그럼 엄청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툭 떨어져요.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자 2015년 이후입니다. 이게 뭐였냐면 선행금지법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문제의 수준이 떨어진 거지 난이도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이거 자 서울가구는 여전히 문제는 싸납습니다. 여하튼 물어는 한 이 정도 영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잔디의 제안입니다. 이렇게 A, B, C, D, E로 단계별로 수업을 하면 어떨까? 이 말입니다. 단 원스톱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담 전화 드리면 B 내용은 A를 품고 있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점점 양이 많아지는 거죠. A에서 배운 내용 B에서 안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C 내용이 A보다 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냥 논리 구성입니다. A 단계에 뭘 배우면 그 다음에 A가 쌓여있다는 가정하에 B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24년도 진학고교별 잔재근의 물리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의체를 대비한다. 그러면 기본 과정은 주말만에 필수입니다. 자, O 과정, 중과정이죠. A 레벨, B 레벨을 배워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시험 대비를 한다. 그 다음에 중급 대비 내용 정리를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자, 심화 문제 풀이반인데, 이건 주말에 있습니다. 5월 7일부터 개강하는데, 이건 선택적으로 들으면 됩니다. 반면에 영재고 대비를 한다. 필수 과정입니다. O, A, B, C, D. 반면에 심화 과정은 뭐냐면, 만약에 이번에, 자, 죄송합니다. 과거 대비입니다. 자, 기본 과정은 O, A, B, C까지입니다. 근데 이러면 중급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내용 정리하고 문제풀이 요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가기 전에 이렇게 문제풀이를 해놓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화 문제풀이 이것도 선택입니다. 반면에 영재고 대비를 한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물리대에 고급을 준비한다. 그렇다면 A, B, C, D 단계까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급 과정이 이번에 발표된 바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일반 물리를 심도 깊게 이해한 정도입니다. 따라서 고급 내용 정리하고 고급 내용 문제풀이 특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심화 문제풀이도 특히 이 D 과정이 끝나고 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과정은 이제 O부터 시작하는데 O는 물리를 태어나 처음 본다. 그래서 중등 기초하고 그 다음에 통합과 물리 영역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A는 물리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죽는 걸 그냥 어설프게 또는 뭐 한번 하고 왔다. 그러면 아예 물리에 대한 선지식이 없다는 가정하에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취도에 따라서 O 또는 A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럼 A 과정은 왜 기초부터냐? 이런 식입니다. 변수, 이거 읽는 방법. T 세크라고 읽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컨드가 아니고 세크라고 읽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퍼라고 읽는다까지 저희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거 V도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뭐냐면 알파벳으로 이제 필기체로 써야 된다. 이런 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읽을 때 Y축 먼저 읽어준다. 꼼꼼하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게 MKS 단위다. 이렇게 단위 쓴다. 또는 공식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아예 학생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꼼꼼하게 떠먹여 줄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쌓아 올라간다는 거죠. AS 좀 더, BS 좀 더.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O는 중등물리. 제가 이 설명의 용지에 나오는 것 중 하나. 중등물리, 통합과학 물리. 그 다음 물리 브릿지, 물리학원. 여기서 브릿지는 시중에 나오는 브릿지가 아니고 학생이 중등, 그 다음에 통합과학에서 물리로 넘어갈 때 그 과정의 갭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라는 개념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 기호를 가르친다든지 또는 그래프 해석 방법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학 30, 그 다음에 물리2 40, 그 다음에 물리2 40, 일반 물리. 여기 10% 빠져있죠. 그 뒤에서 배웁니다. 빼놨는데. 뭐냐면 특수상대성원이 뒤에서 배웁니다. 상대성을 묶어놨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에 일반 물리학 40, 전공 물리 40, 전공 물리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스톱으로 해서 한 방에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길 것 같다는 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물리대에 대비하고 영재고 물리 대비.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옛날에는 물올이죠. 물올과 영재고 물리 도대체 차이가 뭐냐. 그 전에 물리 올림피아드 기출문제, 그 다음에 영재고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올림피아드 기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답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 자랑인데 우리 팀의 적중력을 좀 보여드리면 거의 작년 물올 같은 경우에 저희의 이 특강이나 파이널 연습 문제집이 유사하거나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이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자, 확대하면 자, X축, Y축 보기까지 비슷합니다. 거의 이런 문제가 겹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문제가 2년 연속 나왔습니다. 저희가 연습 문제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2021년, 20년에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가구 기출. 서울가구는 무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요 두 개 이렇게 찾아가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서울과 배신 때린 건데 중등과학 기출이 중등과학 기반이 아니고 이게 운동량 보존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운동량 보존이 나오면 안 되는데 튀어나왔습니다. 여기 운동량입니다. 말을 안 줬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나왔습니다. 여하튼 그렇고 자, 물리대의 고급 대비와 영재고 물리 대비의 차이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자, 위에 물을 문제, 옛날 이제 물리대 문제 이런 식입니다. 반면에 영재고 문제입니다. 차이점은 그냥 명확 강하게 보이는 게 객관식, 주관식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고급은 가정하고 물리대의 고급 대비하고 그다음에 영재고 대비를 보면 자, 고급 대비 일반 물리 2비용이 이제 일부가 아니고 전형량입니다. 심화형까지 나오는데 객관식이 중요합니다. 영재고 대비는 서술형이 나는 거죠. 창의적사고. 그리고 중등과학 연계. 물리완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울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물리완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물리대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번 2월 달부터 시행됐는데 첫 번째 초급, 중급, 고급 중에서 이번에 중급하고 고급만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중급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지껏 자, 물올 같은 경우에는 중등물올은 중학생만 볼 수 있었어요. 초등학생도 볼 수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심화라고 되어 있죠. 중등과학 심화, 통합과학 심화고 그 다음에 30문항이 오지선하는데 60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급 여기 심사에 상대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대상 제호수 이거 주고 그 다음에 승급 기준의 절대평가입니다. 제가 볼 때 요걸로 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이 뭐 실버였는데 이 차이를 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자, 이 어느 정도 물올처럼 25% 정도 상을 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고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고급도 아마 이번 해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 제한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급이 붙으면 고급을 해라. 근데 현재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보이시죠? 고등물리학 심화의 일반 물리 영역 심화. 정확한 표현은 일반 물리를 심도 있게 이해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죠. 일반 물리 응용까지 나온다는 뜻이죠. 그다음 근데 중요한 건 시험 유형이 객관식 30에 오지선다 60분입니다. 그다음 오답 감점이 있고요. 60분이 또 중요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보면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 이게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거의 이게 카드하고 비슷하게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참 물리하는 사람들이 좀 상상력이 좀 비장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것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25%까지 상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예전과 비슷하게 25%라고 생각하고 변수는 승급 기준입니다. 이게 승급 기준을 통해서 일부 시상이 가능하고 그 다음 시험을 제한할지는 아마 다음 시험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초급 과정은 이번에 안 했는데 제한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급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는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제한 생길 게 고급 과정은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게 특전에서 성적에 따라 물리올림피아드 겨울학교 이거 물리인정제하고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은 영재고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유도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다음에 구 물리올림피아드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올림피아드는 일단 현 재학 중인 중학생만 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물리완투 영역 심화 또는 일반 영역이었는데 자 그게 이제는 이제 아예 고급은 일반 물리 심화가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주간이 30에 150분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비교해드린 이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올림피아드는 150분에 30문항 한 문제당 5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중고급 문제는 30문항 60분 5분에 2분입니다. 거의 수능형이죠. 학생들 생각하면 수능과 똑같습니다. 수능은 20문항 푸는데 30분 줍니다. 그림이 딱 주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 못 풉니다. 한 번에 다 풀어야 돼요. 마찬가지죠. 한 번밖에 못 풉니다. 이거 150분이면 한 문제를 두 번 풀 기회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30문항 중에 킬 문항 한 2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변별력 주기 문항. 그 문항을 위해서 빠르게 푸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문제 2분 이내에 풀어야 됩니다. 두 번 푸는 건 불가능합니다. 못 풀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엄청난 난이도를 가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또 하나 그거는 알려진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연습만 되어 있으면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물리 고급 대비하고 영재고급 대비 물리를 좀 비교해보면 일단 물리하고 수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보죠. 자 이걸 왜 했냐면은 물리하고 수학에서 공식 대비 풀이 다까지가 공통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영재고 또는 뭐 과거 물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또는 물리대회에 무슨 관계가 있냐 바로 이겁니다. 물리는 두 과정이 되어 있는데 첫째 아예 문제 공식이 안 주어집니다. 즉 문제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을 낸다까지가 물리 올림피아드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 답이 왜 이래? 라고 하는 게 결과에서 이게 영재고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답 나와! 그래서 답이 나왔어. 이러면 물론입니다. 즉 이게 물리대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 애들은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여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영재고 문제입니다. 서술형이죠. 이렇게 바로. 이 서술형에서 더 배점도 큽니다. 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을 내는 것까지가 물론이면 그 다음에 답 이후에 이 해석에 대한 게 영재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고 입시는 선행검칙부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물리에서 변별력이 생겨나는 것. 따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 영재고 과목을 제외하고는 물리2를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재고 대비해서는 물리에서 만약에 선점한다면 상당한 무기가 되고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원스톱을 제안하는 게 영재고 과목 물리 대회 보기 내신을 한 번에 준비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과정의 O에서 E까지 제가 어떻게 구성했냐면 제가 운 좋게 서울과고 경기 영재 한가형을 다 걸쳐봤습니다. 거기에 학교 커리큘럼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 분석까지 해서 일반고는 왠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에서 시행하는 AP죠. Advanced Placement 그 구조 물리 A, 물리 B, 물리 C 이런 식으로 피직스 A, B, C 이 구조식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는 이 구성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점이 좋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문제입니다. 저희 C 레벨에서 11회차에 배운 내용입니다. 요 무한회로입니다. 요게 왜 이게 그러냐면 히트를 쳤습니다. 2008년하고 2008년에는 롤에 나오고 12년에 서울과고 기출 문제입니다. 그 데이터를 쳤죠. 물론 이거 제가 찾아보려고 했더니 버클리 대학에서 출간한 피직스 5라는 책에서 이건이 일렉트리시티인데 거기에 딱 한 문제 나와 있었어요. 사실 이건 노출되고 나면 끝이에요. 더 이상은 기초는 안 됩니다만 여하튼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한 번에 커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진도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물리 내용 수준이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 이렇습니다. 만약 A에서 1차원 역학을 배운다. 그러면 선을 움직이는 거. 그럼 B에서는 평면을 움직이는 2차원. 그럼 C에서 이렇게 공간을 움직이는 3차원. D에서 이제 굴러가는 4차원의, 그러니까 3차원에서 광채역학이라고 굴림운동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를 보면은 제일 간단하게 옴 법칙을 배웁니다. 근데 옴 법칙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물리2, 영재고 과목은 물리2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옴 법칙을 안다고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예 빠져있거나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반고 진학을 할 경우에는 일 필요하고 또 영재고에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걸. 그리고 마찬가지 축전기를 배웁니다.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기별로 영재고 과목은 배우는데 일반고에서는 간략하게 나옵니다. 일반 물리완투에서는. 그 다음에 키로요프, 요게 이번 교과서에 빠졌습니다. 근데 영재고 과목은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회로 분석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교류도 지금 현재 증명방법이 빠지고 그냥 쓰기만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볼 때 물리완투 전작의 꽃이 교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지껏 배운 전작을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 파트인데 여하튼 영재고 과목은 배우고 나머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OSE까지 물리대회 영재고 대비를 이제 간략히 설명하면 자 OSE는 물리를 처음 배우고 일반 물리 이상까지 진도를 나가는 게 저희가 하는 과정이면 자 물리대회 고급 대비는 물리공습을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즉답이 나오게끔. 제가 비슷한 유형을 500문제씩 풀게 합니다. 그럼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공식이 나오고. 그러면 그 단답형 공식을 엮어주고 이 구슬을 깨는 역할을 하는 게 영재고 대비, 과고 대비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재고 대비는 만약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꼭 시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격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학습량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자, 영재고 대비 학원을 보내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개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물리 완투 전공을 구분해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물리 학원이 퍼져 있고 그 다음에 물리학 2가 그 다음에 일반 물리학 퍼져 있습니다. 요거는 단계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3개월, 3개월, 3개월 저기 빠져 있는데 5단계도 3개월입니다. 그 주에 1회 4시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관계인데 자 적어도 서울가고 하고 싶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한반까지 레벨 C 또는 물리학 2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또는 경기 이하를 갈 경우에는 적어도 물리 B 이상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서 수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학부형한테 한번 항의를 들은 게 잔디 물리 너무 길다. 안 깁니다. 왜냐고요? 물리완하고 물리완 심화 그건 너무 심합니다. 저는 물리완 심화는 뜻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더 푼다고요? 아니요. 내용이 더 심한데 뭐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문제를 더 풀고 하는 게 심하다면 그냥 문제풀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원스톱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이렇게 A, B, C가 되어 있죠. 만약에 학생이 영재고 가고라면 C까지만 하면 10개월입니다. 물론,
학생이 꼼꼼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좀 더 학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꼼꼼한 학생인 경우에 한 번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물리대 고급이나 서가고 준비한다. 서울 과고 준비한다. 역시 D까지만 하면 됩니다. 14개월입니다. 물론 내신기간 포함하면 16개월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대치동에 보니까 물리 대회나 올림피아드는 14개월 이상이 되니까 입상을 하더라고요. 머리가 아마 읽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걸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기존 물리학 1, 2하고 나머지 구분을 AP 구조를 응용했고 그 다음에 하이레벨 이수하면 상위 이수하기 용이하겠지. 모든 하위를 커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자 전기를 뜻을 예를 들자면 오hm 법칙을 A에서는 배우지만 B에서는 오hm 법칙은 배우지 않습니다. 저항은 안 배우고 축전기를 배운다는 거죠. 하지만 그 두 개가 서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이 물리원 이상을 해서 저희가 중간 편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 이력을 조사하면 됩니다. 약 이걸 500명 이상의 학생에게 테스트 해봤는데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이맘때죠. 3학년 되는 학생인데 자기는 3학년이기 때문에 A는 안 해도 된대요. 물리는 해본 적 없답니다. 전 죽어도 A 들어요. 아니, 자기는 B부터 해도 충분하대요. 첫 시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 선행은 순서가 없습니다.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건 될 것 같습니다. 남이 저 옷을 입었다고 내 옷에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보단 그냥 내 옷에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입반을 시켜서 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통 구성입니다. 자, 상위 레벨을 수업할 때 하위 레벨을 꼭 이수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자, 수업을 하는데 이번 배울 때 힘과 운동 배우기 전에, B레벨 배우기 전에 A를 리뷰합니다. 마찰력, 물체 운동 방향이, 미화관임, 장력, 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관성은 물체가 현재 운동을 방향하니, 외과 반대, 이런 건데, 요것 때문에 다시 물리만을 듣는다. 이건 오버인 것 같습니다. 약 4, 5분만 복습해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합성정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제가 노가다 문제를 막 풀게 합니다. 풀게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 레벨에서 배웁니다. 이걸 배웠죠. 그리고 노가다를 풀게 합니다. 눈치 빠른 부분이면 아실 겁니다. 보이시죠? 이 두 개가 얽혀 있습니다. 요 내용을 모르면 이걸 못 푼다는 거죠. 또, 요걸 풀려면 이걸 풀다는 거죠. 결국 계속 연습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상위 레벨이 하위 레벨이 푼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결국 이걸 모르면, 이건 처음부터 하셔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걸 하면서 이걸 복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에서 E까지 자, 논리적 구성입니다. 이게 그냥 난이도 구성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A가 C보다 조금 어렵게 느끼는 영역도 있고 C에서 A보다 쉽게 느끼는 영역도 있습니다. 즉 제가 정면승부를 한 겁니다. 가르쳐야 될 부분을 가르친 거지 피하지 않고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에 필요한 걸 순차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논리 구성이고 그 다음에 시중교재를 쓰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아마 익명성에서 알려져 있다는,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다는 건데, 단점은 페이지가 엉뚱하게 끝나면 숙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잘 이상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예 교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시중에 하이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책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죠. 오랫동안 바꾸지 않아서 문제가 좀 올드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형의 문제도 별로 없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1회 학습 분량을 딱 잡아가지고 오늘 연령 정확히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문제 푸는 방식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워크북을 딱 일정량을 그러니까 이 과제량이 일정하다는 거죠. 만약에 시중교재를 쓰게 되면 과제가 들쑥날쑥입니다. 몇 문제밖에 안 될 때도 있고 몇십 문제가 될 때도 있는데 저희는 딱 과제가 8에서 10페이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대략 이런 식으로 5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진행하고 매번 퀴즈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니까 1회차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회차 말미에 1회차 확인 문제에서 강사랑 같이 풉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다음 여기 보면 1회차 확인 문제 이렇게 같이 풉니다. 다음 이제 교재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O 교재 3권 그러니까 한 권에 한 달씩입니다. 그 다음에 A 교재 3권 3개월 그 다음에 B 교재 3권 3개월 C 교재 4권 4개월 D 교재 4권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A 교재는 자 A 교재만 풀면 A 교재 3권, 그 다음에 워크북 3권, 해설지 3권. 그 다음에 각 주마다 제가 개념 정리 노트하고 공식 정리한 노트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12권을 줍니다. 세트별로. 그 다음에 첨삭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번 주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자 클리닉을 해가지고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첨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 달치를 보여주면 첨삭을 빼고 보여주면 전교재가 이겁니다. A 3권, 교재 3권, 워크북 3권, 해설 3권, 그 다음에 여기에 개념 노트 1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번 달에 만약에 학생이 이번 달에 자 뭘 배우냐 요 한 권 A 1권, 그 다음에 워크북 1권, 해설 1권, 그 다음에 개념 노트 4권, 첨삭키 4장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번 1주차에 이거 1분 강의 들었다. 그러면 1회차 강의를 듣죠. 듣고 난 다음에 과제가 나갑니다. 워크북 하나, 그 다음에 개념 노트 하나. 그럼 워크북에 1회차를 풀고, 그 다음에 개념 노트 이 빈칸을 채워서 내고, 그 다음에 주중에, 자,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자, 이게 해설을 보고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주중에 와서 이 첨삭을 시킵니다. 이 첨삭을 싫어하시는 부모님입니다. 이거는 페널티가 아니고 혜택입니다.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거하고 한 번 징검다리 걷는 거, 그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 강연에서인데 여기 보면 내용이 뭐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절대 부모님한테 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입학시험 있고, 그 다음에 2주차에 배웠어요. 그럼 이렇게 마찬가지 2회차 수업을 보고, 그 다음에 과제를 배포합니다. 이 과제를 풀고, 그 다음에 워크북 2회차 풀고, 개념 노트 2회차 풀고, 그 다음에 해설 보고 이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클리닝을 나와서 풀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O에서 D까지 똑같이 진행합니다. 매주 나와서 첨삭하고, 첨삭에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워크북 풀다 안 풀리는 부분이 있죠. 그건 첨삭 시간에 와서 물어보면 됩니다. 왜 숙기가 없어서 묻지 못하는 학생 또는 학생들이 저기가 거꾸로 물어봐요. 질문할 거 없냐? 그렇게 해서 빈 곳을 좀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관리 방향은 10+1로 제가 정의를 했는데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중 클리닝. 방금 말씀드린 그 클리닝입니다. 요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제가 해보니까 이걸 안 했을 경우에 탈락률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했을 경우에 상당히 보면 그 다음 단계를 진입이 용이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거하고 한 번 징근다리 짓는 거하고 하나가 땅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1:1 대면 첨삭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게 주어지면 이걸 채웁니다. 학생이. 채우고 난 다음에 자 제가 해설지도 주어집니다. 물론. 근데 1:1 대면 첨삭을 어떻게 하냐면 물리복습을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옆에서 풀어줍니다. 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채점을 해주죠. 그리고 해설지 보고 나머지 부분을 채점하고. 근데 첨삭을 하고 안 하고 차이. 자, 노란색은 이 클리닝을 안 한 경우입니다. 근데 물론 실력이 늘긴 하지만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근데 첨삭을 했을 경우에 한 3개월 되니까 팡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레벨이든지 하나씩 이렇게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정량이 어머니 헬스클럽에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생기는데 어느 날 팡 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 읽기. 이게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용어에서 지금 저희 선생님 한 4대로 올라가면 다 일본인이었어요. 그때 물리가 정립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간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리를 못하는 게 아니고 한글이 딸린다 그러죠. 정확하게는 일본식 한자가 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즉 글자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교재 읽기를 시킬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수업 말미에 오늘 배운 내용을 빠르게 복습을 시켜줍니다. 한 10분 정도에.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걸 한 번씩 읽어보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 안 하죠. 그래서 저희 이 교재 표지에 보면 이게 적혀 있습니다. 복습하기 점검표. 그래서 이걸 적어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서 보냅니다. 그 사진 찍은 이겁니다. 학생 찍어서 어머니한테 그대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내기만 합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만약에 일요일에 수업 들었다. 그러면 1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6번 볼 수 있죠. 이 본 걸 체크하는 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잔디의 물리학에서 방안에서 이게 A, B는 그렇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 CD 같은 경우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제 필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읽어나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또 안 적죠. 그래서 아예 대놓고 제가 우리 학교에 서울대 가가지고 이 노트를 사왔습니다. 서울대 노트를 이렇게, 자, 이름표, 이건 잔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학생, 이승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 노트를 줘서 이 노트를 숙지를 검사해서 매번 걷습니다. 다음, 동영상 무한 수강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입반하고 난 다음에 물리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뭐냐면 저기, 이 링크를 그려드릴 겁니다. 그럼 링크를 보고 계속 필요할 때만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듣는 건, 그 다음에 자세한 방법은 제가 입반하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워크북인데, 워크북을 왜 주장하냐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물리도 수학만큼 문제풀이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수학과 물리의 그 다음에 차이점과 공통점. 그럼 공통점을 먼저 보죠. 공통점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풀이입니다. 풀이가 공통점이죠. 그럼 차이점은 뭐냐?
하면 공통점 먼저 설명하면 수학과 같이 많이 필요한데 그럼 차이점 뭘까? 라고 하면 이거죠. 수학은 풀이에서 끝인데 문제풀이다. 물리는 문제인식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인식에서 문제풀이 답만 나오면 물리대회고 만약에 결과해석이면 영재고 입시라고 보면 제일 쉽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뭐다? 문제풀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워크북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일정량 구간하는데 그냥 무조건 문제 풀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 실수해가지고 문제량을 조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꾼 게 아예 그냥 회차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약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모아서 한다는 거죠. 제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가만히 기다리다가 만약 일요일 수업이면 토요일 저녁에 밤늦게 한다는 겁니다. 요걸 조금 지도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매일 조금씩 풀게 해달라는 게 이게 효과도 좋고 시간 소요도 적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워크북은 유형에 대해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고 별도 이 해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해설이 워크북에 이렇게 주어지면 이렇게 문제가 되죠. 이거 풀다가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해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제가 전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러다 몸무게 8kg 쪘습니다. 이거 푼다고. 꼼꼼하게 다 풀어가지고 저희의 풀이 방식하고 똑같이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물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질문이 있다. 그러면 아까 첨삭 시간에 또는 수업 전후에서 학생이 질문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건 답지인데 답이 좀 긴 파트가 있어요. 요거는 내용 해설이고 그 다음에 개념 용리 노트입니다. 요거는 빈칸 채우기 공식만 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게 개념 용리 노트 그 빈칸 채워가지고 숙제로 이거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퀴즈입니다. 사실 저는 별로 퀴즈에 그게 없는데 이거는 퀴즈는 게으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들이 아무리 이거 퀴즈 내용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물리에 대해서 모르시더라도 교재를 한번 딱 펴보시면 거기에 퀴즈 기출 적혀가지고 답이 다 적혀 있어요. 퀴즈는 성적이 나쁘면 혼내셔도 됩니다. 이거는 물리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게으른 겁니다. 그냥 정말로 한 10분만 보면 다 맞는 게 정상입니다. 퀴즈는 만점이 기준이에요. 근데 점점 성적이 떨어지죠. 왜? 게을러지거든요. 저희하고 학생들의 싸움은 게으르냐 게으르지 못하냐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그래서 잔소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진단고사가 있습니다. 진단고사는 퀴즈하고 틀리게 점수 받으시면 다들 기함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70점이 나왔어요. 75점이 나왔어요. 어머니는 당장 얘 때리쳐야겠다. 근데 저희가 볼 땐 엄청 놀랐어요. 그게 최고점이었어요. 퀴즈는 역대 A, B, C, D 전부 다 포함해서 단 한 번도 만점이 나온 점이 없습니다. 객관식인데 변별력이 죽이는 거죠. 보통 제가 절대평균을 씁니다. 상대평가 평균물을 보시거든요. 제가 항상 웃으면서 말씀드려요. 옆에 애보다 잘 보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역대 시험 문제를 일부러 똑같이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한 10년 정도 비교를 하거든요. 즉 이 학생이 진단고사에 몇 점이 나오면 앞으로 뭐가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평가 쓰는데 보통 40점 정도만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퀴즈 문제는 진단고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관식은 또 없고 객관식인데 전부 다 볼 때마다 기질한대요. 이거는. 여하튼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쭤보시면 물리대회 또는 물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브릿지 수업이 있습니다. 브릿지는 뭐냐면은 학생이 A에서 B를 넘어가는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 찜찜하죠. 그럴 때 제가 영상이라든지 또는 주중 수업을 해가지고 A 통틀어 가지고 문제하고 공식 중요한 내용을 해서 짚고 넘어가는 수업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2회분해서 8시간 정도 수업을 해서 핵심만 딱 짚고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면 집중하는데 한 번 정도는 이 메이크업 수업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 있고 바로 문제, 공식 있고 문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브릿지에서 개념 용리 팁. 저는 항상 수업을 하면 숙제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 용리 있고 여기 안 적혀 있지만 퀴즈도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진단고사 후에 학습 상담을 할 겁니다. 상담을 하는데 보통 이제 간담회도 할 거고 그런데 이게 힘들면 상담을 해서 전화로 또는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적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적표. 이 성적표 보면 되게 복잡하죠. 이게 보통 학생 1인당 이게 비포 한 장씩 있습니다. 각 레벨별로. 각 시험에 대해서 맞은 거 틀린 거 난이도에 대해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쪽입니다. 학생이 이 성적이 몇 점이냐, 반의 평균 몇 점이냐, 총점 몇 점이냐, 숙제를 냈다 안 냈다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방과 후 숙제반 이번에 새로 이제 연체하는데 평일에는 주중에는 3시에서 5시 반까지 아이들 이제 학원 가기 전에 짜투리 시간 있죠. 그때 숙제 보내시는지 아니면 주말은 토하고 일은 1시부터 10시까지 아예 제가 숙제를 할 수 있는 교실 하나 비워놨습니다.
보통 이때 강제로 시키거나 또는 제가 안 되면 제가 불러냅니다. 저희가 불러서 숙제시킵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숙제방을 운영하니까 이걸 잘 이용해 주시고 학생이 집에서 안 한다. 그럼 무조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불러내겠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숙제방은 필요할 때만 오셔도 되고 다음 미리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나 또는 선생님이나 또는 실장님이 다들 감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니까 좀 이거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벨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는 자 여기 고등 물리만 넣는 겁니다.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중등 물리하고 통합이라서 뺐습니다. 자, 물리의 시작과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단계는 이제 기본입니다. 이제 물리 냄새가 B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C단계부터가 사실은 시작이라고 물리의 진짜 벽이 고급 물리의 시작이고 고급 대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영재고 대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단계는 자 만약에 영재고 특히 서울과고를 가겠다 이럴 경우에 정말로 이 어드밴시드한 수업입니다. 그리고 자 D 내용 이렇고 E는 그다음 내가 영재고 과고를 가서 고등물을 하겠다. 그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까지가 A, C 정도까지가 물리학 1이고 B에서 D까지가 물리학 2 내용을 함의하고 있고 일반 물리가 나머지 C, D이고 전공 물리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학 요구 수준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약간 사기가 있는 게 중등 여기서 A, B, C는 사실은 2차 함수하고 삼각함수 모양만 하면 됩니다. 근해 공식하고. 근데 D는 미적분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D 수업할 때 이해분에 걸쳐서 미적분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이들 미적분 듣고 표정이 어떠냐면은 물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미적분이 가짜인 줄 알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에서 물리하고 수학 복수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외부에서 이제 미적분을 듣고 와요. 그때 듣고 와서 하는 말이 똑같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킬 때 뭐냐면 적어도 미적분이 안 돼 있으면 수투의 함수의 극한 정도까지만 하면 미적분은 제가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능력이 뛰어나면 수투 초반까지만 하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급수학도 마찬가지. 고급수학은 아예 미적분이 필요합니다. E는. 고급수학이 필요하고. 그건 저희가 가르치긴 할 겁니다만 미적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C단계까지는 그냥 개념만 쓰는 거지 미적분 쓰지 않고 2차 함수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에 C가 왜 이렇게 제가 강조했냐면 영재고 그 다음에 고급 대비의 기준이 됩니다. 즉 우리 팀의 포커스가 바로 C입니다. 물리의 고급 물리의 시작이 영재고 대비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전까지만 해도 A, B는 누가 잘한다 못한다 사실 모릅니다. 근데 C 되면 쫙 스프레드가 됩니다. 학생도 순번이 매겨져요. 이렇게 등수가,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아이들도 알아요. 누가 잘하는지. 딱 티가 납니다. 이게 C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라는 과목을 강조해드리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 적어도 2학년 중학 연합반까지 C 레벨을 넘어야지. 물리투는 넘어야지. 영재고 서울과고는 준비해 볼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하고 탐구보고서 때문에 제가 실험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 진짜 준비 중인데 보통 B 이상 했을 경우에 A 때는 너무 바빠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무료 수업 진행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물리화학 실험하고 일반 물리 실험에서 발췌해서 시험을 합니다. 각 실험마다 실험 보고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입니다. 실험 기자재 제가 다 준비해 놨거든요. 이거는 레이저 광학 실험 그 다음에 이건 나일론 만들기였고 이거는 제가 화학 실험용 도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학생이 나일론 탄소화물 만든 걸 다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이렇게 낸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저희 학원에서 물리대 대비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번에 중급 대비하고 싶다 고급 대비하고 싶다 또는 뭐 영재고 대비하고 싶다에 대해서 일단 시험만 물리대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용어만 바꾸면 됩니다. 물리대 중급 아까 얘기 의치에 대비하고 똑같습니다. 5단계 A단계 B단계 이거 들으면 된다는 거죠. 대략 물리완의 물리투의 반 정도 한 50배 정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 물리대 고급은 D단계까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물리대회에서 고급 단계는 일반 물리를 심도 있게 즉 심화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 대비까지 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하나 바뀐 게 심화문풀이 5월 7일날 재개강을 할 겁니다. 이거 좀 연기됐고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하고 홈피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제가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항상 언제든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되면 어느 정도 설명은 된 것 같고 제가 항상 제 설명을 하면 이제 끝을 똑같이 하거든요. 자 학생들이 물리를 배운다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느낍니다.
저희가 그 짐을 대신 들어줄 수는 없지만 학생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학생의 손을 잡고 학생이 그 짐을 메고 그 결승전까지 완주하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